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성프란치스코의 어떤 삶 중에서 그 청년기의 삶, 특히 페루지아의 전쟁에서 지고 감옥 생활을 마친 후 이제 자신의 일상의 삶인 아시시로 돌아온 삶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내용은 제수 프란치스코의 교재이죠. 지원기 양성 교재 아시시, 이 내용의 일부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거의 많이 이제 영상 중에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4명의 배우들이 오늘도 열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의 연기도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의 다른 점은 상황이에요. 성프란치스코의 상황입니다. 전에는 기사가 되고 어떤 상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프란치스코, 젊은 열기와 패기를 가진 어떤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좀 그려졌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좀 재미있게 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란치스코가 페르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약 1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집에 와서 병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병상 생활을 마치고 나서 자연 안에서 이제 기존에 자신이 느꼈던 세속의 삶에서의 단맛을 이제는 자연 안에서 하느님 사랑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본 주변인들의 반응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같이 보시죠. 프란치스코가 16살이 되던 1198년 아시시의 중산층과 시민들이 귀족들에게 봉기하여 봉건 제도하의 권력의 상징인 로카 마졸의 성체를 공격하였다. 이에 많은 귀족들은 페루지아로 도망쳤고 프란치스코는 아시시 방어에 참가했다. 수세에 몰린 아시시 귀족들은 과거 아시시의 적이었던 페루지아의 원조를 청하게 되고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진 페루지아 공화국은 이 기회에 아시시를 쳐부수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기사도에 심취해 있던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와 페루지아의 전투에 나가 승리함으로써 훌륭한 기사가 되어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꿈꾸던 것과는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아시시는 페루지아의 치열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이 전투에 참여한 프란치스코는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신세가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페루지아의 감옥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내며 삶에 대한 깊은 허물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감옥 생활은 더욱 암울하고 고통스러웠다. 다음 해 두 도시국가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프란치스코는 1년이라는 시간의 억류 생활을 마치고 아시시로 돌아온다. 고향을 떠날 때 10대의 꿈 많은 기사 소년이었던 프란치스코는 20살의 병약한 젊은이가 되어 고향인 아시시로 돌아오게 된다. 프란치스코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 포로 생활의 영향으로 병석에 눕게 되는데 그 뒤 프란치스코는 긴 병상 생활을 끝내고 거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의 삶이 즐겁지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세상 일에서 떼어놓기 시작했고 프란치스코는 세속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다.
건강을 회복한 프란치스코는 아시시 주변 동산을 자주 산책하였다. 태양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났고 스치는 바람도 여전히 감미롭고 향기로웠지만 예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삶이 허망하고 혼란스러웠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기쁘지 않았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으로 프란치스코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었는데 아이, 또 뭐야? 아이, 지난번에 왔던 친구들 아니야? 빵은 좀 갖고 왔는가? 아유, 배고파 죽겠어. 누구? 아, 프란치스코? 아휴, 프란치스코 근 1년 안 보였었어 요즘에. 어디 멀리 전쟁 나갔다고도만. 아유, 내가 얼마나 프란치스코가 보고 싶었던지. 배 쫄쫄 굶어가면서 맨날 울면서 프란치스코 언제 오냐고 찾았다는 거 아니오. 아, 근데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왔는데 말이오. 나 옛날 모습이 아니더만. 삐짝 말라갖고 왔어. 어디 뭐 감옥에 가 있었다던디. 아, 근데 말이오, 지 몸도 안 좋은 녀석이 나한테 빵을 갖다 준다고 아침에 한번 왔다 갔더만. 소문에 의한 게 그 이후로는 또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방 안에 누워있디야. 아, 참 좋은 친구인데 말이오. 안타까워. 난 프란치스코가 빨리 회복돼서 옛날처럼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먹을 것 좀 갖고 왔는가? 그 인터뷰하면 뭐 출연료 좀 나와? 있으면 좀 줘보란 게. 프란치스코요? 못 본 지 약 1년도 넘었을걸요? 페루지아에 간다고 들었는데 전쟁에서 져서 감옥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빠가 데리고 왔다고 들었는데 몸이 안 좋다고 그래요. 제가 친구들하고 여러 차례 갔거든요. 프란치스코랑 같이 놀려고. 근데 프란치스코가 약간 변한 것 같아. 어디 정신이 좀, 감옥에 있으면서 정신이 좀 나갔나 봐요. 우리랑 놀려고 절대 안 해요. 그냥 혼자 뭐 자연 안에서 산책하고 뭐 새들이랑 얘기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꽃들 보고 뭐 예쁘다고 하기도 하고. 옛날 프란치스코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랑 놀지 안 놀지. 우리는 옛날처럼 프란치스코가 와서 맛있는 것도 팍팍 싸주면 좋겠는데 그런 프란치스코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또 오셨네요. 네, 프란치스코요. 페루지아 전쟁에서 지고 감옥에서 약 한 1년간 살다가 얼마 전에 집에 돌아왔는데요.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냥 항상 침대 위에 누워있고 삶의 의미, 어떤 목적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래도 손에 묵주를 놓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기도 중에 새로운 무엇을 향해 가려는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과 비하면은 지금은 많이 약해졌죠. 하지만 감옥 안에서 어떤 하느님 체험,
신앙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잠결에 주님 주님 하면서 아무도 알아듣지는 못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프란치스코가 빨리 몸 회복해서 뭐 아버지 옷감 파는데 좀 도와줘도 좋겠고, 다시 뭐 기사의 꿈을 가지고 나가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마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고마워요. 또 이렇게 와줘서. 프란치스코 위에 기도 좀 부탁합니다. 나 또 왜 왔어 여기? 인터뷰? 뭔 인터뷰? 시방 내가 지금 마음이 망같지 않은디. 나 프란치스코란 녀석 남자가 칼을 뽑아서 싸우다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 그 녀석 몇 달 근 한 1년 그 감옥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비실 뭔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이고 돈을 써갖고 좀 빼왔더니만은 말이야, 정신 차려서 아빠 일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비실 침대에만 누워있고 말이여. 어? 기껏 한번 나갔다 오면은 그냥 뭐 어디 뭐 자연에서 그냥 뭐 미친놈 마냥 이러고 왔다. 어이구 기사 꿈도 꾸지 마시오. 그 녀석 기사 될 놈이 아니여. 간땡이가 쪼그라들었단 게. 그 녀석 나온 게 그냥 막 욕이 그냥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TV니까 이거 뭐 욕을 할 수도 없고 한장 먹어서 시방. 아이 인터뷰고 뭐고 끝이여. 아이 하지마. 어이씨. 어떻게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직도 손발이 막 오그라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참 크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모로서의 기대.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은 내가 친하고 또 첫인상이 좋은 사람들,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잘 맺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를 항상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때로는 실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자녀들을 되게 자유롭게 키워주셨거든요. 어떠한 간섭도 없이.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도원에 입회할 때까지 부모님께서는 정말 저희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셨고요. 공부해라. 뭐 해? 이것 좀 해. 어떤 그런 강요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개척하기를 그냥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제가 되겠다라는 그 길이 확고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 성당 안에서 활동도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 부모님의 기대에 부모님의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다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너무 정말 자유롭게 자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좀 규제를 당하거나 좀 컨트롤을 당하는 느낌이 들면은 제가 좀 불편해요. 그러기에서 또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저항하고 반항도 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살아온 환경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저희를 자유롭게 키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생에 대해 되게 엄격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동생이 똑같이 걷고자 했거든요. 제가 그 교구 성소 모임을 나갈 때 동생도 똑같이 나왔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동생이 똑같이 저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수도원으로 삶의 진로를 바꾸었을 때 동생도 고민 끝에 수도원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동생을 사랑으로 대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대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생을 제가 제 기준에 맞게 제가 기대하는 만큼 동생이 따라와 주기를 되게 바랬어요. 공부도 그렇고 삶의 진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래서 동생은 항상 와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항상 화를 내고 모욕을 주고 때리고. 그러고 보면 좀 나쁜 형이에요. 좀 그런 어떤 시간이 좀 있었어요. 결국에는 동생이 수도원을 또 들어왔고, 수련 생활을 지내다가 결국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수도원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미안한 마음과 함께 동생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동생이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치, 그리고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화도 내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봐라고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게 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 동생에게 있어 형은 되게 아빠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빠, 특히 프란치스코가 생각하는 프란치스코 아빠와 프란치스코의 관계, 끊임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동생이 따라올 때는 되게 좋아하면서도 그렇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미워하고 등을 돌리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을 항상 동생에게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이 영상을 볼까봐 제가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어. 그 개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프란치스코가 전쟁에서 지고 자신이 기사로서 명예롭게 아시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꿈을 못 이루잖아요. 게다가 포로로 잡혀서 페르지아에서 약 1년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 많은 체험을 했을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대한 어떤 단맛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프란치스코가 감옥에 있었던 그 순간을 첫 번째 회개라고도 말을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전기에서 나와와의 만남을 결정적인 회개의 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회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순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프란치스코가 세상의 가치와 맛에서 하느님의 가치, 영적인 가치로서 눈을 돌렸던 시기가 아마도 그 감옥에서 어려운 순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었나. 그동안에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돈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인기, 명예, 이런 거에 항상 충만에 들떠있던 친구가 프란치스코인데, 그 순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젊은 청년이, 열정이 넘쳤던 청년이 그 좁은 골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의 또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못 이룬 거에 대한 허탈함도 있었을 거예요. 좌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이제 아시시로 돌아온 이후에는 모든 게 다 허망해. 자신이 그동안 세상에서 쫓았던 모든 가치들의 이제 허망함을 느껴요. 허무로다. 모든 게 다 허망해. 그리고 몸이 아파오죠. 그래서 병상의 생활을 좀 하게 됩니다.
이때의 부모로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들이 전투에서 지고 감옥 생활을 한 후에 병을 얻어서 집에 왔을 때 부모로서의 반응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봐주고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면 좋을 텐데, 아버지는 프란치스코의 그 나약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전투에서 이겨서 당당히 영예롭게 기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병들어서 온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병상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프란치스코의 모습은 아버지 눈에 가시야. 남자 새끼가 말이야,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말이에요, 나약해져가지고 말이야, 강하지 못하고 말이야, 저렇게 비실비실 빌빌거리고 있으면 어떡해? 아버지분들 그런 체험들 많이 하시죠? 자녀들 항상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다, 남자답지 못하다, 비실거린다 라고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하지만 그 구박을 하기에 앞서 프란치스코가 아파서 누워있는 그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스스로도 상심이 크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좌절하고 몸도 아파. 빨리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일 거예요. 전투에서 지고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인 치료를 또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프란치스코가 빨리 일어나서 기사가 못 될 망정 내가 하고 있는 이 가업을 잊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몸이 회복돼도 아버지의 가업을 잊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기보다 자연을 돌아다니고 낡은 성당 안에 머무르면서 힘없이 생기 없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기다려주는, 즉 인내하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다그쳐서 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프란치스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프란치스코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프란치스코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옛날 프란치스코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프란치스코와 어울리면서 또 재밌게들 놀 어떤 그런 생각에 들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이미 세상의 가치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자연 안에서 시간을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런 프란치스코의 모습에 되게 실망을 해요. 오히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까지 짓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같이 이 생활하는 그 동반자들을 때로는 그 동반자가 내가 요구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동업을 했던 친구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생각과 상황이 달라져서 생각의 다름, 그리고 상황이 다름으로 인해서 등을 돌리고 외면했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프란치스코의 그런 나약하고 힘든 모습을 바라보고 동정을 해주고 같이 사랑과 연민으로 옆에서 지켜주는 게 참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반면 프란치스코 어머니는 프란치스코가 지금은 아파서 침대 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로서 자신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신앙 안에 삶의 중심을 두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새롭게 무엇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신앙적인 가치, 하느님께 뜻과 의지를 두고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프란치스코가 지금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 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사랑과 연민으로 프란치스코를 바라봅니다. 더 큰 세상적인 기대를 하기보다는 빨리 프란치스코가 회복되기를 더 바라세요. 빨리 회복이 돼야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잖아요. 다시 기사의 꿈을 꿀 수도 있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보다도 하느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묵상, 그리고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도 마음 한 구석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숙인 친구, 물론 프란치스코가 과거처럼 매일 와서 자신에게 빵을 주고 이야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안에서 그 친구는 프란치스코의 어떤 빵을 기대하기보다는 프란치스코가 자기에게 매 순간 다가왔던 거에 끊임없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에게 와서 빵을 한 번 더 준 그 모습에 더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숙인은 이제 프란치스코가 더 이상 나에게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가 빨리 회복돼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기대, 요구가 참 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십니까? 부모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식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혼을 내십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과 적절한 방관으로 자식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참된 부모의 모습인지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가정 안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프란치스코의 가정과 우리 가정을 하나로 이렇게 비추어 가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대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을 못 이루는 것을 자녀들이 대신해서 이어주기를 바라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어렵게 살아서 이렇게 성공을 이뤘으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어렵게 성공해서 나처럼 이런 물질적인 만족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손찌검을 합니다. 저 못난 놈, 저 항상 저렇게 뒤처져서 저렇게 살고 있으니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거야? 하지만 그게 적절한 조언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아요. 부모로서 답답함에서 나오는 거 압니다. 그 기대치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거기서 나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한다면은 자녀들은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그 삶을 살아갈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려운 순간을 겪으면서 그 자녀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삶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갑니다. 그런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항상 내 품 안에서 키우려는 우리 한국인들의 부모들, 이제는 조금 더 독립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들, 이웃들에 대한 어떤 관심, 사랑, 더 나아가서 기대치도 조금 더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실망감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더 등을 쉽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부족하지만 내 일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친구로서 사람들을 사귄다면은 우리의 삶은 더욱더 밝고 기쁘고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희망의 어떤 삶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페루주의 전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란치스코의 회개 여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회개 여정과 프란치스코의 회개 여정을 함께 보시면서 다음 스토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멘.